중요한 건 헌재입니다, 네. 의원님.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선고 나왔지만 헌재는 아직까지 강감무소식. 10시 31분이 지나고 있는데 헌재 브리핑룸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아마 일반 선고 사건이 마무리가 됐나 봅니다. 그래서 다시 브리핑룸에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오마이TV가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 아까는 기자가 한 명 앉아 있었는데 지금 또 3명이 앉아 있네요. 기자가 더 늘긴 했지만 헌재는 조용합니다. 이렇게까지 늦어질 거라고는 의원님 상상 안 하셨죠? 상상도 못했죠. 네. 진짜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공포의 돌림 노래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공포의 돌림 노래. 네. 그것도 네버 엔딩이야. 그러니까 안 끝나. 같은 얘기를 지금 몇 주째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헌재 선고일 곧 잡히겠죠. 뭐 아, 다음 주 화요일일까요? 네. 뭐 금요일일까요?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이 가장 유력한 네. 선고기일도 뭐 논의되다가 네. 무산되고를 벌써 몇 번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기억나는 게 의원님하고 이제 변론 할 때 얘기 나눴던 게 이거 2월 말에 끝날 수도 있다. 빠르면 진짜 네, 2월 네, 말에 네.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3월 말까지 왔습니다.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헌재가 왜 이럴까요? 의원님이 그러니까 헌재가 이제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본다면 왜 이럴까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재판관 8명 중에 예. 이견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이견이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 네. 그래서 그 문영배 재판관이 지금 헌법재판소장의 권한 대행을 네.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일단 정식 소장이 아니고 권한 대행인데 이제 퇴임 날짜가 불과 20여일밖에 그렇죠. 안 남았단 말이에요. 4월 18일. 약간 그 어떤 그 리더십이라는 차원에서 헌재 재판관 내부적으로 조금 많은 공격 내지는 도전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헌재 내부에 이견이 있어서 물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장이 있다고 해서 다른 네. 재판관의 의견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음.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 평일을 비롯해서 선고기일을 잡는 것까지 전체적인 사건 진행은 사실은 재판장의 역할을 그 권한대행이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동의하지 않는 재판관이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다른 목소리 내는 사람이 최소 한 명 이상. 네. 그 심각한 문제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아니, 잡히니까. 법리적으로 예. 견해가 갈릴 수 있는 사안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평의하다가 아유 평결합시다. 각자 의견 냅시다 하고 끝내는 게 맞는데 네. 이거는 법리적으로 뭐 갈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 아무리 봐도 기각을 뭐 어떻게 하냐. 아니 이런 이게 얘기는. 어떻게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네. 법리적으로는 의견이 갈릴 수 없는 사안인데 아무리 100번을 양보해도 네. 근데 이렇게 선고를 못하고 끄는 거는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전체적으로 권위가 실추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제는 상당 부분은 이미 훼손됐어요. 아유. 당장 다음 주 초에 선고기를 고지한다고 해도 뭐 네. 거기에 선고 결과가 예상대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럴 거면 왜 이렇게 끌어요? 네. 그렇죠. 네. 이럴 거면 왜 이렇게 그리고 혼란스럽게.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결과 보고 선고하길 기다렸던 거 아니냐. 이런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는. 헌재가 자초한 거죠. 이거. 네. 자초했어요. 헌재가 자초했고 한덕수 총리의 이제 선고 결과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또. 누가 정말 그야말로 엑스맨일 것이다라는 추측도 되고 한덕수 총리 선고 결과가 말해주는 거 이거 좀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저는 8명의 재판관 중에 7명의 견해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각자 견해도 틀릴 수 있고 네. 그리고 각하 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 그러니까 절차 문제를 삼은. 정영식, 조한창 두 재판관도 네. 법률가로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의
통과 요건을 과반수로 보느냐 아니면 대행하고 있는 그 직으로 보느냐.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경우에 권한대행도 3분의 2를 요구하느냐. 뭐 그거는 법리적으로 충분히 견해가 갈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한 명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공통된 뭐 지적인 것 같아요. 26일 전에 선고할 때 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헌법상의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결정을 하면서 그거는 8대0 전원 일치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 권한,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9명 중에 3명을 임명할 수 있는, 추천할 수 있는, 사실상 이제 국회 추천이 임명이니까 네. 그 권한을, 헌법상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을 했으면 그게 헌법 위반인 거죠. 근데 26일 전에는 헌법상의 권한 침해라고 해놓고 어떻게 26일 이후에는 같은 사람이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그렇네. 의견을 내놓을 수 있냐고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논리적으로도 정반대의 결론이잖아요. 그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저는 이해 못 하겠어요. 그거는.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는 것이고 그야말로 오염돼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게 이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 정말 내 이름을 걸고 이해가 안 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게 어떻게든 선고 안 나게 버텨야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니까 이거 참 문제네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게 정말 실력의 문제냐? 그렇다면 큰일인 거지. 실력. 몇십 년 재판관 그 했는데 실력도 안 되는데 판사했는데. 헌법재판관을 하고 있다면 정말 네. 큰일인 것이고 예. 참 머리는 좋은데 예. 심성이 올곧지 않은 거냐? 그것도 큰일인 거죠, 사실은. 걱정해요. 있어요. 헌재를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근심과 또 한편엔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 자 3월 27일 지난번에 한덕수 선고할 때도 목요일에 한다라고 공지하고 월요일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공지하고 3월 31일 할 수 있다. 그럼 사흘로 안 넘어가고 그야말로 비난을 조금 줄여가면서 그래도 3월 안엔 했다라는 거 하려면은 오늘 또 중요한 날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언제로 좀 예상하십니까? 예상은 안 예상 안 할래요. 하실 거예요? 이제는 예상은 안 할래요. 예상하면 계속 예상하면 틀려. 특히 틀리니까. 헌재와 관련해서는 뭐. 음. 근데 4월로 넘어가면요. 네. 이제는 2명의 재판관 퇴임 날짜에 쫓기게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4월 18일이 지나면 헌재는 기능 마비입니다.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럼요. 6명이서 6명이 심리를 하더라도 결론 못 내리잖아요. 아니 아무것도 못 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우리가 돼 있어요. 헌법재판소법에 7인 이상의 재판관이 네, 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명밖에 안 남는 상황이면 헌재가 사실은 기능 마비 상태예요. 그러면 일단 그러한 상황이 된다고 하면 네.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 그리고 요 직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사실은 국헌 문란을 시킨 거고 그렇잖아요. 헌법기관을 무용지물을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마은영 임명 안 하면서 그거는 국헌 문란이지. 그거 자체가 국가의 헌법 질서를 그렇네요. 문란시키는 거죠. 어지럽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헌 문란인 것이고 헌재 스스로도 그 지경에 이르기 전까지 가장 본인들 입으로도 중요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고 얘기했던 대통령 탄핵 사건에 선고를 못하고 시한을 넘긴다면 헌재 스스로도 이른바 공수처뿐만 아니라 헌재 무용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이해가 안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거대한 사법 카르텔, 뭐 기득권 카르텔 이게 좀 작동해가지고 그게 작동해서 뭐 직연 판사 풀어주는 심우정이 항고 안 하는 그것과 더해서 헌재도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다는 아니고 일부겠지만 동참을 하면서 윤석열이 살아야 나도 산다. 아니면은 윤석열이
이 지금 살아나야지 내 기득권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다 같이 공통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게 무서운 생각이죠.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잖아. 일단 설명이 안 되니까 억지를 부리니까. 네. 아니 그 중요한 내란 수계 사건에서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따지냐 날로 따지냐 그거를 70년 넘게 날로 따지다가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풀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그러면 즉시항고를 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즉시항고 포기해서 그냥 풀어주고 그리고 당연히 2주 안에 끝날 줄 알았던 거를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선고를 안 하고 만약에 정말 이거를 더 끈다? 네. 아니 그러면 너희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너희 뭐 하자는 거냐 지금? 아니 거기 앉아서 지금 뭐 하는 거냐? 헌법재판소 만든 취지도 있고 네. 헌법재판관이 우리의 또 세금으로 혈세로 다 월급 받아서 있는데 이럴 거면은 뭐하러 헌재를 살려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재를 언제까지 봐야 되니까 4월 18일 2명이 재판관이 나간 다음에 임명 안 하면은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면 윤석열 계속 직무정지 상태로 가고 한덕수 대행 체제로 가고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집권 세력의 억지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아니 그렇잖아요. 당연히 헌법재판관도 임명하는 게 맞고 더군다나 그게 그러니까요.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그건 정말 마흔역은 바로 임명을 해야 되는 요식행위인데 예. 그걸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금 몇 달을 끌고 있고 상설특검도 당연히 법률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지금 그것도 안 하는 이런 억지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는 전제하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그러니까 2027년 5월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 5월까지. 이거 진짜 끔찍합니다. 앞으로 2년도 더 남았네. 그렇게 따지면 물론 뭐 중간에 또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가정에 그러니까요. 가정을 더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예, 법을 예. 안 지키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법률상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 지키냐고. 네. 그 처벌 규정이 없어서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근데 거기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더라도 네. 아니 직무유기죄도 있는 거고 직권남용죄도 있는 건데 네. 도대체 왜 안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헌재가 계속 끈다. 진짜 4월 18일 끌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행동이나 뭐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야당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행동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면 그냥 계속 헌재를 압박하면서 헌재가 헌법을 지켜야 된다, 대한민국 헌정을 수호해야 된다 이 얘기만 하면서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답답하기 때문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그런 촉구를 2년 내도록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이 상황이면 진짜 지금의 집권 세력 같은 태도가 이어진다 그러면 진짜 권한대행 2년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예. 사실은 이게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각자 법을 지키면 되는 건데 이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너도 안 지키니까 나도 안 지킬래?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대혼돈의 시대가 네. 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상황은 막아야겠죠.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되는 게 정말 상식적인 거고 합리적인 거고 법을 지키는 것인데 아직 저렇게 버티고 있다. 글쎄요,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기 힘들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봤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예. 준법 의식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때. 그러니까 저쪽도 법을 안 지키는데 뭐 이렇게 그 쉽게 말씀드려서 지키는 사람만 손해 보는 그런 사회가 되면 아니 누가 스스로 지키게 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정말 말 안 되는 상황을 3년째 보고 있는 거예요. 네. 특히 최근에 몇 달은 정말 그렇기만 말도 합니다. 안 되지. 말도 안 돼. 윤석열이 풀려나면서부터 우리 국민들의 이 긴장감이나 또 스트레스, 또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헌재를 향해서 경고를 하고 다시 국민의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이재명 대표 선거까지 만데 뭘 더 끕니까? 뭐 건덕지가 없잖아요. 뭘, 아마 무슨 얘기를 해요? 어제 선거만 예. 철석같이 믿고 기다렸던 거 이렇게 뭉개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고요. 그러다가 이제 국민의 분노를 피할 길이 없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경고를 합니다.